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 러버스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그리스 신화 러버스예요. 여기서 보면은 파리스가 헤라와 아프로디테, 가운데 아프로디테와 아테나의 신, 이 셋 중에 사과를 누구를 줄까 고심하는 카드가 지금 그리스 신화 6번에 부여됐어요. 뒷모습도 예쁘죠. 근데 이 보라색 옷을 입은 헤라는 권력, 아테나는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파리스 왕자는 뭐 가진 게 다 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그 여자를 선택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 싸움이 왜 시작됐냐면 맨 처음에 그 테티스라고 제우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여자 있죠. 이 테티스도 거의 제우스 한 7번째 그 여자 중에 한 명에 들어가거든요.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브라의 여신, 시끄럽기만 한 브라의 여신 에리즈를 초대를 안 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화를 내면서 이제 폭탄을 던지죠. 그러면서 이 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주라고.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좀 길어질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가 골치 아프니까 헤르메스를 시켰죠.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주죠. 근데 스틱스 강에 이 신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파리스는 무사했어요. 복수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테티스는 누구냐면 아킬레우스 엄마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틱스 강에 담그죠. 불사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뒤집어서 하다 보니까 발 뒤꿈치만 이 스틱스 강에 못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누구를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했냐면 헬레네를 했어요. 이 헬레네가 누군지를 이게 굉장히 얽히고 설켰거든요. 헬레네는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레다와 동침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레다가는 또 그날 밤에 남편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두 알을 낳았어요. 알을 2개를. 그래서 이 남편이 잘 키우자고 해가지고 이 알 2개에서 그 남편의 자식이 카스트레하고 이게 유명한 애들이에요. 전부 다 카스트라하고 클리타임 네스트라. 이게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유명하죠. 아가멤논 죽인 사람으로. 클립타임 네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우스의 자식으로 헬레나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헬레네하고 폴리데우카스. 얘네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쌍둥이로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헬레네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얘를 데리러 파리스가 갔다가 에로스가 헬레네한테 화살을 쏴가지고 둘이 이제 야반 도주로 이 트로이로 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남편이 유부녀였기 때문에 이 남편이 메넬라우스였어요. 메넬라우스인데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헬레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헬레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켜주기로. 그래서 메넬로스를 헬레네가 선택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파리스가 메넬로스를 훔쳐온 거죠. 그래가지고 메넬로스 형이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인데 아가멤논은 이 클립타임네스트 남편이에요. 이 관계는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에서 이제 오레스트 얘기랑 여기 이거 얘기하려면 또 긴데 이피게네이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폭풍이 불고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시켜가지고 이피게이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러 가니까 클리탐네스트라가 내 딸 왜 데려가냐 하니까 아킬레스하고 결혼시키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갔는데 가자마자 결박해가지고 이피게이나를 결박해가지고 제물로 한 거예요. 뭐 그 신이 불쌍해서 사슴으로 하고 하늘로 데려갔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클립타임 네스트라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하고 온 아가멤논을 죽여요.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인 오라테스트하고 그 딸이 다시 이제 이 엄마하고 이 정부가 아이기스토스예요. 아이기토스를 같이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복잡한 얘기는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로이 전쟁을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가 형인 아가멤논에게 글씨 잘 써야지. 아가멤논에게 이 트로이를 공격하자고 해요. 근데 이 트로이 성은 예전에 아폴론하고 포세이돈이 견고하게 쌓은 성이라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하고 나중에 합류한 아킬레우스,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친한 친구가 죽어서 막 복수심에, 오디세우스는 막 이것저것 꾀를 냈지만 어쩔 수 없이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으로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얘기를 쓴 오디세우스, 거기 오디세이아, 이 두 가지가 그리스에서 최고의 그 장편 그건데,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어떤 얘기냐면 이 아킬레우스가 그러니까 테티스가 스틱스 강에 담궈가지고 그 영웅을 만들었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 중에 5일간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오디세이아, 이렇게 오디세이아,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호메로스 따로, 일리아스 따로, 오디세이아 따로. 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할 수 없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집으로 가는 그 전쟁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에 포세이돈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금방 올 곳을 거의 10년에 걸쳐서 9년은 칼립소한테 묶여 있었죠. 거의 여자한테 섬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10년 동안에 거친 그 바다에서 겪은 일, 칼립소한테 있었던 9년간의 일, 이런 것들을 겪은 거를 오디세이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 5일간의 이야기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친구 플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티스가 원래 헤라가 헤파이토스를 버렸거든요. 못생겨서. 근데 테티스가 9년 동안 키워줘요. 양자로. 그러니까 테티스가 가가지고 헤파이토스한테 부탁을 해요. 이러저러 하다. 그래서 헤파이토스가 정말 잘 만든 갑옷, 뭐 투구, 방패 이런 걸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신들도 그리스 편, 오디세우스 간 그리스 편, 이 트로이 편, 아니면 여기에 또 이제 스파르타가 들어가죠. 이래가지고 이 편들이 나누어요. 트로이 쪽은 포세이돈, 아폴론, 막 이쪽은 이제 다 들어가는데 제우스가 딱 얘기해요. 신들은 아무도 개입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서 영웅들은, 트로이의 영웅들은 제일 유명한 헥토르가 있죠. 헥토르. 그 다음에 파리스. 여기 헥토르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여요. 그래서 이 시체를 끌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사정을 해요. 적군의 왕인데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감동받아가지고 5일 동안인가 제사를 지내줘요. 근데 여기에 딸이 있었어요. 헥토르의 딸이. 폴릭세네라고 딸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해요. 아킬레우스가 영웅답지 않게 살짝 편지를 써요.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딸을 데리고 떠나겠다. 이래가지고 딸이 이제 결혼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음모에 파리스가 이제 내 약점은 발뒤꿈치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파리스가 거기를 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얘기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트로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조네스, 없다, 가슴, 여자, 아마조네스, 브라질에 있던 그 애들이 도와주러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킬레스가 죽이고 벗겨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가. 그러면서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여기서 생긴 게 그 네크로필리아라고. 네크로는 시체예요. 필리아는 사랑이고, 우리가 철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필로라는 거는 사랑, 소피아라는 건 지혜를 사랑한다. 이래서 철학인데, 필리아는 사랑인데, 네크로는 시체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걸 나타내냐면 현재보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현재 옆에 있는 연인보다 과거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들,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이거를 써요. 죽은 이에 너무 빠져 있거나 과거 연인에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네크로필리아라고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 나온 말들이라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일어나는 얘기가 트로이 전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해서 오디세우스가 도저히 철벽 그 성을 못 무너뜨리니까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들죠. 그래서 전쟁 중에 트로이들이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목마 하나 하고 폐잔병 하나만 있어. 자기 일로 가기 싫어서 일로 왔다. 이거는 신들을 위한 거다. 두고 갔다. 그래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벌렸죠. 그리스군들이 떠났으니까. 그랬는데 그 술 먹고 다 잠든 사이에 이 트로이 목마 속에 있던 그리스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무너져요. 불타버려요. 그 트로이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너무 빠른가요? 아이네아스라고 여기서 마지막 자기 자식과 딸을 데리고 여기서 탈출해요. 이 사람은 트로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간 곳이 로마예요. 그 아래로 로물루스도 있고 뭐 소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도 있어서 여기서 로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목마가 들어올 때 카산드라 컴플렉스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카산드라가 거기 트로이 왕의 딸인데 어느 날 아폴로 신전에서 잠을 자고 난 후에 예언의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폴론이 너무 이쁘니까 막 따라다니는데 절대 막 너무 거부하니까 아폴론이 화가 나가지고 아폴론이 굉장히 거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신화를 보면 너는 네가 예언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카산드라가 파리스를 이쪽으로 보내면 안 된다. 왜 가면은 헬레네를 가져오려 해서 트로이 전쟁이 되니까. 근데 그때도 말을 안 들었고 이 목마도 갖고 들어왔다가는 안 된다 했는데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를 카산드라 콤플렉스예요. 다른 거는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그거를 카산드라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웬만한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나 그 중에 파리스 왕자가 사과를 누구 줄 건가? 결국에는 아프로디테를 줘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헬레네다. 그래가지고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헬레네 남편 메넬라우스가 이제 아가멤논하고 합쳐가지고 트로이를 공격했는데 그 과정에 아킬레우스가 나오고 오디세우스가 나오고 결국에는 불타버린 거기에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편이었던 포세이돈의 분노로 거의 금방이면 갈 바닷길을 10년에 걸쳐서 갔던 거를 오디세이아 그 서사시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일리아스라고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가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전쟁 중에 죽는데 그 5일 동안에 그 폴링레스 그 프리아모스의 딸을 좋아해가지고 결국에 화살 맞아 죽은 거. 그 다음에 그 아마조네스 그 사람 때문에 네크로필리아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거.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면 그리스 신화는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6번을 부여했어요. 연인 카드에서 6이라는 거는 수비학에서 완전수 3 플러스 3의 6이니까 더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여자예요. 여자. 안정적인 여자. 근데 여기서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남자를 합쳐서 다윗의 별이 됐어요. 다윗의 별이라는 거는 사랑과 조화, 영적인 결합 이런 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남자 뒤에는 12개의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남자예요. 남자 뒤에 12개의 불. 여자 뒤에 선악과, 선과 악을 가리는 선악과의 뱀이 있죠. 뱀의 유혹. 여기에 라파엘이 있어요. 라파엘은 우리가 대천사 앞에 있는 심판 카드의 그 저지먼트의 가브리엘, 그 다음에 악마의 우리엘, 그 다음에 네 명인데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만큼 남자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해서 치유와 뭐 열정, 지성, 뭐 헌신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라파엘이 치유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시선은 이 천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선택의 기로. 근데 남자는 열정적으로 여자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만큼 남자는 불안정하고 모험적이란 소리가 여기서는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6이라는 거는 5로 해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어느 정도 끝나고 6에 다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의사소통이고요. 6이 나타내는 건 의사소통과 힘과 부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6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우월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불평등이 시작돼요. 6이라는 숫자에서 시작. 그리고 이 보라색은 영적인 거죠. 태양. 그리고 이런 건 강인한 그런 모험, 뭐 남자의 상징. 그래서 이 러버스가 쌍둥이 자리를 관여해요. 쌍둥이 자리는 우리에게 공기 사인이거든요. 공기라는 건 일종의 소드도 나타내요. 검이죠. 검. 3번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3하우스,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 3하우스는 의사소통, 전달, 뭐 친구, 뭐 소울메이트, 친구, 이웃, 거기 기초 교육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 공기 사인이 좋을 때는 굉장히 자기 표현력 좋고 의사소통 잘하고 모든 게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그러고 호기심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산만하고 거짓말도 하고 호기심 많고 이것저것 하고 깊이가 얕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변덕스럽고. 그런데 이 러버스에 6번을 부여했다는 거죠. 6번을 부여해서 여기에서 이 러버스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은 이 관계예요. 관계. 여기서도 그러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 유혹에 말려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 선택의 기로. 그래서 이때는 천사의 말을 들어보듯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 우리가 내면의 소리가 가장 정직하잖아.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왜? 이 관계가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정말 좋은 인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계속 갈 수 있는 동업의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서로 안 좋은 관계고 막 그 놀기 위해서 만난 건가요? 서로 형식적인 관계인가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관계인가요?
그래서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좋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면의 소리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거죠.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서로 잘못된 관계, 향락의 관계, 이별할 것이다. 깨질 동업, 관계가 서로 진실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막 급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최초의 완성 숫자 3이긴, 이것도 3이긴 한데 플러스 6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통합을 나타내고 관계를 나타내고 뭐 이런 거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좋은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듣고 서로 진짜 아껴주고 서로 아껴주고 정직하고 챙겨주고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관계인가 그거를 생각해 볼 때라는 거죠. 이게 꼭 연애뿐이 아니라 동업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동업 같은 거든 뭐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6번 러버스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